물고기들이 있는 그대로 안 보이고요. 물이 깨끗하고 파도가 조금만 치면 살랑살랑 조금만 치면 그 파도 따라서 물고기들의 모양이 이렇게 왜곡이 돼 보여요. 그렇습니까? 네. 파도가 완전히 안 쳐야 있는 그대로 딱 보이죠. 삼면은 전부 사실 파도가 조용해지는 겁니다. 마음의 파도가. 그런데 상수멸 가서 완전히 멈췄다고 그러시는 거죠. 파도가 거울처럼. 그러면 뭐가 좋냐? 지금 얘기 다 드린 겁니다. 파도가 멈추면 끝까지 파도가 멈췄는데 뭐가 좋아?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봄하고 있는 불멸로 깨어서 봄하고 있는 반야가 있다는 거죠. 그 꿈없는 깊은 잠에 완전히 잠에 들었을 때 완전한 잠이다가 이게 그 파도가 멈췄다 이럴 때에 뇌파가 멈췄다 할 때에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불멸로 지고로 지복으로 깨어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완전히 잠들었으니까 마음이 아닌 거죠. 마음이 아닌 그것이 드러났다. 근데 그게 왜 드러났냐? 그건 마음이 있는 동안 드러나지 않는다예요. 마음이 있는 한 왜 안 드러나냐면 마음은 출렁출렁 계속되니까 출렁출렁 마음이 움직이는 동안은 그 바닥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멈췄을 때만 그 무엇, 마음이 아닌 그 무엇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삼매하라고 하신 건 삼매는 전부 마음이 느슨해져 가면서 그 파도가 완만해져 가다가 완전히 그 거울처럼 되는 게 전부 삼매인 겁니다. 그런데 계율 얘기를 이제 그 집착을 좀 놔라 계속 하시는 거는 집착이 있는 동안은 파도가 엄청 치거든요. 마음의 파도가. 그래서 그 초선이다가 초선이 그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노력해라 하신 이유가 초선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라는 방법을 해라가 집착이 있으면 파도가 계속 어마어마하게 치는데 그걸 가라앉히려고 집착과 성냄을 가진 채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을 해보아야 그 파도가 가라앉을까요? 안 가라앉으니까 어느 정도 집착과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를 어느 정도 떨군 다음에 사마디의 방법론으로 들어가라 그러시는 거죠. 또는 다란종에서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별로 방법 안 해도. 이게 왜 그러냐면 행복하다가 집착과 성냄을 어느 정도 떨궜으니까 파도는 잔잔해지죠. 마음은. 그러니까 삼매가 쉬운 거죠. 그건 거꾸로 하면은 안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들기 어렵다 그 얘기잖아요. 괴로운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들기가 억수로 힘들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을 계속 해봐야 잘 안 들 거다 그 얘기죠. 예. 상수멸, 그 상과 느낌이 멸했다이죠. 상은 작은 뜻은 인식, 큰 뜻은 여러 표상들의 상인데요. 그 상이 멸했다와 느낌이 멸했다 자체가 보시면 상이나 느낌이 멸했다라는 건 상이 멸했다라는 건 마음의 대상 자체가 소멸했다라는 거죠.
뒤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표상 없는 산매, 그리고 더 높은 게 상수멸, 뭐 이렇게 나가는 건데, 상이 다 멸했기 때문에 마음의 대상들이 더 이상 마음이 없겠죠.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지금 여기에 마음의 형성들이 소멸하고 가라앉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때 그것도 끝난 게 아니라 반야가 드러난다, 이런 거고 돌아옵니다. 지금 마음의 형성들이라는 게 저기 마음의 샹카라 형성들이, 마음의 형성들이 실제로 이런 겁니다. 앞서 다 얘기드린 델타파, 죽으면 뇌파가 정지된다. 마음의 형성들의 외부적 표현이 실제로 이렇게 파동으로 그려집니다. 파동인데, 파동에 이렇게 레귤러하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뭐, 고점과 저점이 다르게 그려지는 거죠. 높낮이가. 이진법입니다. 이진법의 여러 나열들인 거죠. 저것에 더 외부적 표현이, 더 출력된 표현이 형태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모양을 결정한다는 거고, 소리를 결정하는 거고, 도레미파솔라시도 파랑, 노랑, 빨강 등등등등 색깔을 결정하는 거고, 저것의 아웃부터 출력된 게 결국은 세상이다. 사선이 행복도 버리고, 사선을 여기 사선부터 한번 보고 또 얘기 드리죠. 혈상자 26번. 도반이시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마음의 해탈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조건이 있습니까? 도반이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마음의 해탈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도반이여, 여기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버려서 평정하고 사띠가 청정한 제4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도반이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마음의 해탈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이들 4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평정에 동그라미 쳤는데요. 평온이라고 경에 써 있는 건데, 평온이라고도 쓰고 평정에도 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정을 주로 쓰지요. 이유는 그 평정이 더 가차운 뜻인데, 가차운 게 아니라 이게 완전한 뜻입니다. 그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하면은 저울을 생각해 보세요. 저울, 양쪽에 저울이 있는데, 저울에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저울을 이렇게 맞추잖아요. 계산하려고 양쪽을 이렇게 뭐 이렇게 쇠를 올려놓으면서, 그래 완전히 맞추는 거죠. 이렇게 양쪽을. 근데 저울을 진짜 완전히 맞추려면요,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 뭘 둘 다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맞추려면 힘들고요.
양쪽에 완전히 싹 비워버리면 무조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 무조건 맞죠. 이건 바보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양쪽에 뭘 올려놓으면서 맞추려면 이게 손재주가 있는 사람도 여러 번 해야 돼요. 그죠? 세밀하게 뭘 또 올려놓고 이쪽에 안 맞으면 이쪽에 조금 뭐. 그러나 손재주 전혀 없어도요. 한 방에 맞출 수 있는 건 양쪽을 싹 비면 한 방입니까? 그래 앞에 나와서 이건 평정해집니까? 평정해집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디 갔냐? 예,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일단 이게 어렵다인데 어려운 건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하면 일단 평정해지겠습니까? 평정해지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차마 생각 못했던 거는 우리는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둘 다 버린다는 건 우리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우리 생각은 행복은 없고 괴로움은 버리고이니까. 근데 그것도 되는 겁니다. 그건 되는데 계율산매 반야 중에 그건 산매에 속한 게 아니라 계율적으로 이 세계를 살면서 보다 행복을 얻고 괴로움은 보다 줄이고 되는 거죠. 도시계율로 사는 걸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선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해지려면 행복과 괴로움을 버리려는 거죠.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진짜 행복해지려면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고 허무해지려고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가 아니죠. 이거 허무가 아닙니다. 결론은 그 평정에서 뒤에 버려서 평정하고 싹티가 청정한 그게 뭐냐면 반야가 어느 정도 드러나서 아까 그 물 비교함 돌아와서 호수가 평정해졌다라는 건 표면이 호수의 표면이 완전히 조용해졌다는 거죠. 일단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사람이 있어서 우리들인데 마음이 조용해졌다, 우리 뭐 평정이다라는 걸 보통 고요해졌다라는 표현들을 하죠. 마음이 고요해져서 한가로워졌어요. 막 한가로워. 그러면 그건 이미 집착도 없고 성냄도 없다는 거죠. 어디 가서 이제 나갔는데 뭐 공항이 됐던 비행기 타는 혹은 뭐 서울역에 전 기차역이 됐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착도 없고 성냄도 없으면 그런 상태에 있게 되면 그 사람들 보게 되나요?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할까요? 그때 아무것도 있던 없던 그 공안 상태에 들어가죠. 그 모든 세계가 나랑 상관없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한가롭고 고요해지면은 그 안에 그 내면에 어떤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이스크림 먹는 행복일까요, 그게? 근데 가끔 공항에서 아이스크림 먹습니다. 근데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런 행복은 아니겠죠. 그건 즐거움이죠. 맛있으니까.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내면에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뭐 먹는 즐거움 이런 게 아니라 집착도 없고 성냄도 없는 완전히 그 지공 상태로 쭉 들어가고 한가롭고 고요하고 평정스럽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지복스러워서 이런 상태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행복도 버린 상태가 그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니라. 그러나 여전히 얘기 드렸지만 저는 여기서 행복도 버리고는 그
도시와 계율적으로 추구한 그런 아까 아이스크림 먹는 행복을 버렸다 그 소리가 아니고 여긴 삼선의 행복까지 버렸다 이겁니다. 이 사선이 삼선은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하다 이죠. 그것마저도 버린 거예요. 그걸 버리니까 미세하게 남았던 이게 뭘 버린 거냐면요. 행복에 대한 집착을 버린 겁니다. 여기 행복도 버리고 가. 그래서 괴로움도 버려졌다가 모든 집착은 한계를 갖고 오고 어떤 움켜짐이 있나요? 없나요? 마음속으로 뭔가 움켜지는 게. 움켜진다는 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마음이? 무겁죠. 사실 여기 괴로움도 버리고는 무슨 큰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여기의 괴로움이란 건 뭐냐면 행복하려고 여지껏 그 움켜졌던 거, 집착을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버리니까 허무스러워진 게 아니라 움켜지는 걸 탁 놔버리니까 자유인 부처님 말씀하신 행복도 버리고 행복을 버리니까 그 행복을 버린 다음에 사실 괴로움도 버리고가 아니고요. 행복을 버리니까 동시에 갖고 있던 미세한 그 집착의 괴로움이 놓여져 버린 거죠. 괴로움도 버려지고입니다. 행복을 버리니까 괴로움도 버려지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그 삼선의 행복을 버린 거고 이거보다 그 전에 기쁨을 버렸다는 건 아까 그 삼선이 아니라 그 전에 그 어떤 아까 아이스크림 먹는 즐거움 같은 거 예를 들면 강박적 욕망에 대한 기쁨 이런 거를 이미 버렸다. 기쁨을 버리니까 기쁨을 버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을 버리고 난 후에 슬픔을 버렸다가 아니라 기쁨을 버리니까 파동이 컸던 큰 고통의 슬픔도 버려지더라. 감각적 욕망의 큰 기쁨을 버리니까 다 버렸다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의 기쁨도 갖고 있지만 큰 것들은 거친 것들은 버렸더니 거친 슬픔들은 같이 버려지더라. 저는 자주 얘기했었습니다. 그냥 집착이 크면 그걸 잃었을 때 혹은 얻지 못했을 때의 괴로움도 그 큰 만큼 같이 크겠죠. 집착이 조금 작으면 그 대상을 못 얻었거나 혹은 얻었다가 잃어버리더라도 집착이 작았으니까 슬픔도 작은가요? 작아요.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면 여자아이들이 그 인형놀이를 할 때 그 인형을 너무너무 이뻐했다면 정에는 이제 그 사랑으로도 부처님 얘기하셨죠. 그 사랑이 너무 컸을 때 가족을 그 이제 슬픔이 너무 큰 거죠. 잃어버렸을 때 보통 그런 얘기도 계시고 한데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인형이 너무나 기뻤다면 그거 없어졌거나 어디로 막 불에 탔거나 어디에 막 했으면 괴로운 말도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냥 인형이 그냥 좋긴 한데 놀 때는 별로 큰 집착은 없고 작은 집착이었다 그러면 그냥 잃어버려도 그죠? 괴로움은 조금 작을 건데 그래 이렇게 버리니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버려서 평정하고 쌀띠가 청정한 제사상입니다. 여기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은 우리가 크게 두 개가 있다고 하셨죠. 세간적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이 하나 있고 출세간적인 이 있는데 이건 출세간적인 거죠. 요게 뒤에 교리문답에 요 뒷경 단마디문나님 나온 데서 단마디문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거를 알고 거기 알고라는 게 아마 그 반야로 보고의 뜻인데
보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면 그건 출세관적인 삶이고, 보지 못하면서, 그게 뭔지 보지 못하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면 그거는 세간적인 거예요. 그건 괴로운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기는 지금 반야가 어느 정도 드러나갖고 사선은 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걸 보고 있는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건 누가 그러죠? 몸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느낌이?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주체적인 주어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거죠. 예. 그걸 마음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걸 보지 못하면 그건 중생이고 세간적인 거고, 보면서 보고 있으면 이건 반야가 보는 거는 이건 출세관적인 삼매고, 여기 지금 마음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걸 보는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보는 그것이니까 그것은 마음이 아니겠죠. 그래, 사띠가 청